테드 카진스키는 자신의 선언문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테러를 했다고 주장하는데요. 과연 그 선언문에는 어떤 내용이 실려 있을까요? 그의 주장은 과연 무엇이고 왜 논란이 되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아제노드 오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제노드 2D입니다. 저번 시간에 시어도 카진스키, 일명 유나 바머의 행적과 테러를 저지른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예. 오늘은 테러를 일으킨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선언문, 산업사회와 그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선언문의 내용과는 관계없이 이 시어도 카진스키는 사람을 살해한 중범죄자라는 거고요. 그렇죠. 예, 이 내용이 어떠건 간에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미국에서도 가장 등급이 높다는 최악의 교도소인 ADX 플로렌스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는 것을 더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ADX 플로렌스 교도소에 수감돼 있습니까 지금? 예예. 미드 같은데 많이 나옵니다. 등급이 아주 높은 죄수네요. 예, 슈퍼맥스 교도소입니다. 그럼에도 이 선언문 내용을 왜 소개하냐고 하면은 이 저자가 이제 극단적 테러리스트였던 만큼 이 선언문도 이제 여러 가지 비판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 그런 것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담겨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수긍하거나 타당하게 평가하는 견해들도 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 해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테러리스트라는 걸 유의해 주시고요. 그럼 이 선언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이 선언문은 이게 공개된 문서다 보니 서적으로도 출판되어 있지만 인터넷에도 원본과 한국어 번역본은 많이 널려 있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 책의 내용을 저는 이제 한 문장으로 표현하라고 하면은 현대 사회는 산업화되면서 많은 문제를 낳았고 앞으로 미래는 더욱더 기술 발전으로 인해 문제가 더 심해질 것이 명백하므로 그렇게 되기 전에 이러한 시스템을 붕괴시켜야 한다. 이런 것을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비슷한 주장은 그전에도 있었던 거 아닌가요? 네, 그건 맞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주장들은 있어 왔어요. 헨리 데이비드 소로 같은 사람도 현대 소비사에 대한 비판으로 유명했고요. 더 멀리 보면은 예전 장자크 루소의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말도 어떻게 보면은 이와 통하는 부분이 좀 있다고도 할 수 있죠. 일단 카진스키가 말하는 현대 산업사회의 문제점이라는 건 도대체 뭔가요? 예, 일단 이 책은 서문부터 산업혁명은 인류에게 재앙이었다로 시작을 합니다. 산업혁명이 인류에게 재앙이었다. 처음부터 딱 반기술주의자다운 문장인데요. 예.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결과로 이제 개인의 자유, 즉 자율성과 이제 결정권은 점점 이제 상실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보면 이제 과거와 다르게 현대 사회에서는 도시의 규모는 이제 매우 커졌고 이러한 이제 인구 과밀에 의한 스트레스의 발생은 사실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건 듣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긴 한데요. 실제로 층간소음의 문제 같은 것도 과거에는 없던 문제 아닙니까? 예. 이런 것도 인구가 밀집해서 빌라나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들이 생겨나면서 생긴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카진스키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는 예시를 또 드는데 자동차를 예로 듭니다. 과거에 자동차가 없던 시절에 개인의 운송수단은 걷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말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물론 자동차가 없던 시절에도 마차, 인력거 등도 있었지만 주된 이동 방법은 도보였지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교통법규라는 것도 없었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은 자신의 행동 반경 안에 다 있었겠지요. 근데 여기에 이제 자동차가 도입될 때를 보면은 자동차가 도입되면 이것은 인간의 자유를 더 늘릴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오히려 자동차의 도입은 인간의 자유를 더 제한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건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차가 있으면 어디든 원하는 곳을 더 빠르게 갈 수 있으니까 더 자유로운 거 아닙니까? 하지만 자동차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짐으로써 교통법규라는 게 생겨나게 되고 또 여러 의무 조항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운전면허, 자동차 보험, 면허갱신, 각종 차량 유지 비용 같은 거요. 그런 거 스트레스 받긴 하죠. 그렇죠. 또한 이제는 자동차는 선택사항이 아닌 이제 필수사항이 되어버린 겁니다. 쇼핑시설, 문화시설 등이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는 내가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이 있지 않아요. 자동차가 없으면은 내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도 이제 구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렇긴 하지만 자동차로 인해서 얻는 유익한 점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까지 부인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 전기, 또 실내 양변기, 전화 등등 이러한 기술의 혜택을 어찌 반대할 수 있겠냐고 반문을 해요. 단적으로 전화기는 장점만 있을 뿐이고 단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기술로 잃는 것도 있지만 얻는 것도 많은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원인은 이게 인류의 행복 증진? 그러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인류의 행복 증진이 아니면 그럼 뭐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 과학자들의 연구 동기는 이게 뭐 순수한 호기심이나 그 뭐 인류의 발전 같은 이런 거창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해요. 그 과학자들이 그 연구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그 자신의 그 욕망에 의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물리학자나 곤충학자는 그 아이소프로필 트라이메틸메탄이라는 그 이름부터 이렇게 엄청 난해한 그 이런 화학 성분에 흥미를 가질까? 거의 대다수는 이제 아닐 거라고 하는 거죠. 이름 진짜 대단한데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에 호기심을 느끼는 것은 화학자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화학자가 그 연구할 일자리를 잃게 되어서 보험 외판원이 됐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 화학자는 보험에 관련된 일에는 흥미를 가지겠지만 저 이름도 복잡한 그 아이소프로필 그 트라이메틸메탄에 대한 흥미는 없어졌을 거라는 겁니다. 즉 자신의 삶의 만족을 이제 먼저 추구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인류의 복지 같은 것도 이제 과학자의 동기가 될 수 없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 핵 발전소를 연구 개발하는 데 공헌한 그 에드워드 텔러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이 핵 발전소 연구 개발을 했을까? 아니라고 주장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정말 인도주의적인 사람이었다면은 어째서 이 사람은 수소폭탄 개발에 참여를 했을까라고 합니다. 결국 그 개인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꼭 먹고 사는 것에만 흥미를 가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온갖 그 덕후들 보면 자신의 본업이 아닌데도 엄청나게 뛰어난 능력이나 결과물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먼저 카진스키는 그 인간에게는 그 세 가지 유형의 욕망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세 가지 유형의 욕망이죠. 예. 그러니까 최소한의 노력만으로 만족되는 욕망, 매우 많은 노력을 해야만 채울 수 있는 욕망,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충족되지 않는 욕망,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중 세 번째, 그 노력해도 되지 않는 욕망, 이것이 많아질수록 좌절과 분노를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건 당연하죠. 노력해도 되지 않는 건 많지 않습니까? 엄청 많죠. 그러니까 카진스키는 그 이러한 욕구를 권력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은 그 4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목표, 노력, 달성의 세 가지와 나머지 하나는 뭐 모호하며 필수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그 자율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 현대 사회는 인간의 자연적인 욕망은 앞에서 얘기한 그 첫 번째와 세 번째가 주로 차지하며 두 번째, 즉 많은 노력을 해야 겨우 달성할 수 있는 욕망은 점점 인위적으로 조작된 욕망이 된다는 겁니다. 조작된 욕망이라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인위적으로 조작된 욕망? 그러니까 이거는 그 과거 원시 사회의 경우에는 그 생활에 필요한 필수품들은 두 번째, 즉 어렵고 힘들게 충족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현대 사회는 과거보다는 이제 훨씬 수월하게 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지금은 직접 옷을 입거나 뭐 농사를 짓거나 사냥, 도축을 안 해도 되잖아요. 맞습니다. 반면 그 두 번째 분류 같은 것으로는 사랑, 뭐 신분 상승 같은 것을 예시로 듭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충족하기에는 그 역부족이라고 해요. 잠시만요. 그 신분 상승이야 그렇다고 해도 사랑, 그 연애 같은 것도 신분 상승과 같은 급에 매우 많은 노력을 해야 얻어지는 겁니까? 본인이 그 연애에 미숙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또 그게 그 연애라는 게 또 손쉽게 되는 것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 사랑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그건 그렇죠. 요즘 연애하는 거 얼마나 힘든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따라서 어쨌든 손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따라서 그 두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그 기존과 다른 인위적인 욕구들이 생겨나게 되고 이 인위적 욕구를 충족함으로써 욕구를 대리 충족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두 세대 전, 뭐 저희 할아버지 세대 때만 해도 존재하지 않던 욕구를 온갖 뭐 광고 등의 마케팅으로 만들어내고 사람들은 그것을 쫓게 된다는 겁니다. 그 현대 마케팅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과거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도 갖고 싶지 않았던 것들을 지금은 가져야만 하는 뭐 머스트 해브 아이템이라면서 막 강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많죠. 예. 그래서 수입이 엄청나게 많아져도 항상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느끼게 만들고 결국 이것은 좌절감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뭐 모두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뭐 돈에 관심 없는 사람들도 있고 뭐 신분 상승에 대한 욕구가 없거나 뭐 덜한 사람들도 있죠. 사람마다 이 권력에 대한 욕구의 정도는 다르다고 인정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굳이 그 기술 발전에 의한 것이라고만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현대 이러한 소비 사회를 만들어내는 데에는 이 산업화가 일조한 측면도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제 이러한 욕망에 대한 충족을 이제 그 권력 과정이라고 칭하면서 이 자유라는 것은 이 권력 과정을 통과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정의를 합니다. 즉 자유는 이제 권력을 확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권력이라는 거는 뭐 다른 사람 위에서 뭐 그들을 막 통제할 수 있다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의 환경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는 권력, 이걸 말하는 겁니다. 삶의 환경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는 권력이라. 그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주어진 환경의 통제를 받는 것은 자유가 없는 삶 아니겠습니까? 내가 통제당하니까. 반면 그 자신의 삶의 환경이라는 것은
뭐 내 직업이나 뭐 사는 뭐 주거지, 뭐 여가 생활, 뭐 사람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은 이런 것에 대한 자신의 선택, 즉 통제가 허용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반면 내가 아닌 타인, 그게 뭐 개인이건 뭐 어떤 조직이건 간에 어떠한 누군가가 우리에게 거대 권력을 행사할 때 우리는 자유가 없다는 거죠. 그 통제된 독재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저런 자유는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뭐 우리는 그 뭐 헌법에 보장된 그 몇 가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유롭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한 사회의 그 개인의 자유는 저런 법률적인 것보다 경제적, 기술적인 것들에 더 좌우된다고 이제 주장을 해요. 경제적, 기술적인 것들에 의해서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은 어디나 CCTV가 있지 않습니까? 많죠. 각종 뭐 차량 블랙박스도 있고요. 네. 휴대폰, 뭐 인터넷 등등 뭐 각종 새로운 기술들에 의해 내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를 뭐 조사만 하면 다 드러나요. 반대로 그 과거에 뭐 많았던 그 왕국들이나 도시국가들은 거의 다 독재 국가였지만 오히려 그 사회가 지금보다 더 많은 개인적 자유를 허용했다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라는 것도 이거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일반 개인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매스미디어는 거대한 조직이 갖고 있으며 그들이 통제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자신이 그 테러를 벌이지 않았으면은 어느 언론사가 자신의 선언문을 실어주고 어느 누가 이거 자기의 얘기를 들어줄 수 있겠냐, 세상에 알릴 수 있겠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묘하게 설득되긴 하지만 예. 이건 뭐 자기 합리화 측면이 큰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그 일반 개인이 그 세상에 대한 이목을 끌고 이제 관심을 받는다는 것이 어려운 건 사실이죠. 그렇죠. 일반인이 뭐 언론이나 뭐 미디어를 통해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게 뭐 사실상 뭐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저런 식의 방법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은 사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죠. 아무튼 여기서 그 과거 그 국민당 당수였던 그 후아민의 말을 언급을 합니다. 한 개인에게 권리가 보장되는 것은 그가 사회의 일원이기 때문이며 그의 공동체적 삶을 위해서 그러한 권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말했다는 내용을 소개하는데요. 그러면서 카딘스키 본인은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다른 사람이 정해놓은 대로만 누릴 수 있는 자유라면 그게 무슨 자유냐라고요.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마음대로 방종할 수 있게 놔둘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또한 그 본인이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 카딘스키는 어떤 사람 본인이 난 충분한 자유를 누리고 있어라고 말한다고 그 사람이 진짜 충분한 자유를 누린다고 보면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그 심리적 통제를 받고 있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자유라는 것은 진정 자신의 욕구보다는 그 사회적 간섭에 의해 결정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결론은 현대 산업사회는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는 주장인데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이 사람은? 예, 이런 거에 관한 그 자신의 주장들에 관해서는 또 이거에 관련된 그 여러 뭐 비판이나 뭐 비평에 관해서는 그 다음 편에 이어서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끊으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 테드 카딘스키의 선언문, 산업사회와 그 미래의 기술사회의 병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제너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영상 유익하게 감상하셨는지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제너드였습니다. 편안한 일상 되세요.